네, 안녕하세요. 그 소개를 이렇게 그 이력서 쓰듯이 재미없게 한 게 좋네요. 네. 좀 더 재밌게 해볼 걸 그랬습니다. 천문학을 공부한 생태 심리학자. 저 사람은 뭘 하다가 생태를 하다가 심리를 아니 천문학을 하다가 심리까지 왔을까 뭐 이러실 텐데요. 대학교 때 학부 때 천문 기상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온실 효과, 그다음에 그게 잘못됐을 때 지구가 금성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서 그 성인기 내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지금은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생태 심리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 생태 위기 대응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후 우울의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왔고요. 컨닝 페이퍼도 마련했습니다. 평소에 하는 천문학 얘기가 아니어서 이미지 몇 장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몸으로 어떤 반응이 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구 이제 열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그 산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가 돼서 그게 올해는 드디어 이게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고 이런 것들이 파괴가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은 일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이렇게 사고 아시죠? 그래서 독극물을 뿜어내는 유해한 곳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경고를 해왔었는데 올해 드디어 일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게 관측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파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시작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작은 파도를 막혀가지고 뒤에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저런 것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게 느껴지시나요?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가슴이 이렇게 막 막히고, 아휴 내 팔자야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고 소식 들어서 이 답답한 마음을 옆에 누군가랑 좀 나누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같지 않은 그런 경험, 격하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보이네요. 약간 좀 별종 취급당하고 그런 거 있죠. 지금 고개 한번 옆으로 돌려봐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느라고 못 봤겠지만 저는 다들 고개 끄덕이시는 걸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별종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는 여러분은 더 이상 별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답답하고 복잡다단한 감정을 느끼는, 이것들 앞서 아마존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것과 어떤 연결감을 느끼는 생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이 별종 취급 받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과 아픔을 토로를 했을 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할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과학관에서 일을 좀 했었어요. 제가 과학관에서 일을 하기로 한 이유 자체가 이 기후위기에 관한 얘기를 해야겠는데 혼자서 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과학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이런 얘기를 먼저 설득이 돼야 되니까 저는 4년을 일하면서 되게 많이 나름대로 설득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를 그만두고 몇 년 뒤에 원래 찾아갔는데 반응이
아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실 제가 그 과학관에 있으면서 이런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지 프로그램에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우리가 여기에 영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하고 제가 막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딱 끝났더니 우리 저기 팀장님이 그래요. 종말론자 같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복잡하다는 거 지금 같이 느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들은 말 중에 어떤 게 가장 속상하고 아프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까 여기 세종에서 오신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네,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맞아요. 피곤하게 산다. 맞아요. 피곤하게 산다. 또 이쪽에 스님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잠깐만. 지금 나왔던 말들 중에 참 별나게도 산다. 네가 한다고 뭐 달라지겠냐. 뭐 기타 등등.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 봐 주시겠어요? 안 되나요? 그러면 손 한번 다 일어나셔야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앉은 상태에서 몸만 조금 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따뜻하게 눈 한번 마주쳐 봐주세요. 너도 들었구나. 나도 그랬어. 참 속상했어, 그지? 이렇게 눈 한번 맞춰 봐주세요. 네.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아요? 그죠? 같이 그래도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도 들어요. 솔직히 우리도 밖에서 열심히 두드려 맞고 들어오면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바뀔까 뭐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나요? 솔직히? 네. 나만 왜 이렇게 별날까? 나만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뭐가 잘못된 인간인가? 뭐 이런 식의 자기 비난을 하게 될 때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말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때려치울까? 내가 이거 해서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솔직히. 네. 사실 제가 올해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미스터 선샤인을 24편 있는 그 긴 에피소드를 2번을 연달아 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논문을 쓰기 싫어서 또 도망 다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논문은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서 2달이 지나서 올 2월에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나를 이렇게 이것에 이끈 게 뭘까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았어요, 답을. 거기에 보면 친일파들이나 무관심층은 주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뭐 하나 한다고 달라지겠어였어요. 다양한 버전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고해신과 기타 등등의 분들은 항상 그 대답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었죠. 일본한테 조선이 넘어가는 건 정해진 일이다. 당신을 챙겨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는데 조선이 망하더라도 그 망하는 날을 하루라도 놓쳐보고 싶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슴이 울렸어요. 지구가 망하더라도 망하는 걸 하루라도 늦춰보고 싶은 게 내 마음이구나. 그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되는데 보통 이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그냥 뭉뚱거려서 얘기하냐면 기후 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울이라고 하면 뭔가 가라앉고 막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막 억지로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화가 나죠?
이런데 무관심한 사람들 제도에도 화가 나고요. 그래서 바깥에도 화가 나지만 뭔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고 한 번씩 비틀거리는 나 자신한테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절망하고 두렵고 무기력하고 또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류의 일원이라는 내가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들기도 합니다. 20년 전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너는 인간 혐오주의자인 것 같다. 새만금 막 이렇게 메꾸고 이럴 때여가지고 제가 막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랬더니 인간을 혐오한대요. 그래서 나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혐오하면 나는 뭐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점인데요. 제가 이게 이런 용어들 자체가 되게 새로운 거예요. 이런 감정들 자체가 되게 새로운 거여가지고 요 솔라스탈지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스탈지아는 아시죠? 향수라는 단어예요. 근데 솔라스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건데 그게 주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흙을 밟고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흙을 밟을 수가 없어요. 공원을 가도 다 국립공원을 가도 다 뭔지 아시죠? 데크 깔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마구 밀려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아까 울컥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울컥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이 어떤 쿨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내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를 사실 잘 알아야 돼요. 뭉뚱거려서 알면 안 돼요. 헐 그럼 끝이잖아요. 대박 끝이잖아요. 아니면 짱나 이걸로 끝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짜증나고 헐 대박 안에 들어있는 그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잡아먹혀요. 피해 다니면. 그런데 슬픔이 왔을 때 이렇게 슬쩍 보고 도망을 가면 잡아먹히지만 슬픔이 왔네? 내가 왜 슬프지? 그리고 그 감정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감정이 작아지고 그것 밑에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슬프고 왜 아프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한테는 이 말이 엄청나게 큰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말인데요. 조안나 메이시라는 생태 심리학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 아픔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숨어있는 보석을 보게 되면 또 살아가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해요. 혼자서 고립되어 있지 않기 위해서. 고립되어 있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서로를 발견하고 연결되셨죠. 그리고 제가 감정을 연결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몸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제목을 파도타기라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신경계가 파도가 타듯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고 그게 몸의 반응들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하지만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성환경연대가 나중에 워크숍 열어주시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연민이 필요해요. 지금 짧은 동영상 30초짜리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황조롱이가 날고 있어요. 날개는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안 움직이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황조롱이가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강하게 부는 바람에 반대되는 속도로 똑같이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내가 일상의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나 자신에게 비난보다는 토닥토닥 너 애쓴다.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정의 파도가 올라올 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정들 왜 온다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의 감정과 몸과 연결하고 이런 감정을 나눌 이웃과 친구들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찾아가서 자연을 찾아가서 연결되시고요. 그리고 앞서 선생님들이 그 예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 정말 철사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표현해 보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거 내 감정과 연결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그렇게 이 거대한 파도를 잘 타고 넘으면서 틈새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살아남아요. 감사합니다.